다음은 합격 점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합격권에서 58, 59점대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 왜 그런지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 분석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실제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회차별 998명 시험 응시 12명이 합격한 소방기술사 점수대별 인원수 분포 예시 자료를 보시면 하위권 70%, 중위권 20%, 상위권 10%로 23년도 합격자 수를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위권 10% 99명 중 12명이 합격하고 87명은 58, 59점대에 몰려 있으며 중위권 198명은 56, 57점대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692명 하위권 55점 이하의 분포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권 상위권에는 약 300여 명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공부는 약 3년 이상이고 꾸준히 58, 59점대를 유지하며 합격에 가까운 분들도 최소 5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59점대, 특히 59.9점에서 불합격하신 분, 몇 년간 합격권 점수대에서 정체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이상 공부하신 중위권 이상의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험 회차에 탈출이 가능한 분들이고 이분들의 숫자가 약 300명으로 현재의 합격자 추세로 가정할 때 이분들이 다 합격할 때까지 계산상으로 10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하위권에 있는 분들, 신규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중상위권 분들이 10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은 더 길어질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합격권의 상위권 분들의 상당수는 위 점수대에 정체되어 있거나 기존의 점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은 소수이고 상위권 실력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상위권의 점수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상위권의 답안은 매우 정제되어 있고 수준이 뛰어납니다. 오히려 학원 교재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원 교재와 여러 참고 서적을 보고 완성도를 높여왔을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약 1000명 중 합격권 1.2% 12명의 답안지에 포함이 되느냐입니다. 채점관 입장에서는 합격권의 답안지인지 아닌지 1차 판단하고 그 이하의 점수는 빠르게 판단 점수를 부여하는데 답안지 여러분도 자신의 답안지를 채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시차를 두고 보면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채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교시 10점짜리 문제 5.9점인지 5.8점인지 정확한 기준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선정한다고 해도 기준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때마다 다르게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수한 답안지라고 해도 유사한 답안지가 예를 들면 같은 학원 답안지가 수십 개 보이면 아무래도 낮은 점수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출문제와 변별력 있는 문제로 구분해서 보자면 기출문제는 학습기간이 1년 이상만 돼도 학원 교재, 기출 답안지와 유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보완해서 쓰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위권, 상위권의 답안지는 모범 답안만큼 또는 그 이상 잘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불합격하면 답안에 문제가 있나 보완, 수정하니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보완했겠습니까? 하지만 기출문제는 변별력이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지요. 변별력이 주어지는 문제는 기출이 아니라 변형 문제, 신규 문제, 쉬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 대부분이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집니다. 상위권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학습기간이 짧아도 잘 쓰는 분들이 있을 거고 상위권 분들이야 잘 준비해서 쓰실 테고 그러면 채점관 입장에서 합격자 약 1%, 2%대 시험에서는 100명 중 2명, 3명에게 10점 중 6점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교재보다 뛰어난 답안지가 수 100장 제출되어 있다면 채점관 입장에서 수많은 답안 중에 합격권 답안지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답안의 점수는 문제에 맞는 답안을 제출하였으나 6점 이상은 줄 수 없고 낮은 점수를 주기도 어려운 입장이죠. 그래서 답안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면 중위권은 5점, 6점, 5.7점대를 상위권은 5.8점, 5.9점대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빠르게 점수를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판단 대응해야 합니다. 변별력이 없는 기출문제로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격자의 상당수가 본인에게 맞는 문제, 회차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이 잘 선택하지 않는 문제를 선택해서 고득점을 한 경우입니다. 채점관 입장에서도 응시 인원 중 예를 들면
1, 20명만 선택한 문제가 있다면 이들에게 점수를 높게 주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10점, 25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소방기술사 시험에서 어떤 회차는 위험물이 또는 소방법규, 어떤 회차는 건축기계가, 어떤 회차는 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회차의 변별력은 위험물, 소시관, 건축기계, 전기 쪽에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 유리했죠. 순수 소방 문제는 학원에서 잘 가르치고 다들 잘 쓰십니다. 기출 또는 순수 소방 문제에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죠. 채점관 입장에서는 점수 주기도 어렵고 과거 합격하신 분들 사례를 이야기해보죠. 한 분은 전기기술사 보유자이신데 그분 합격하실 때 기사 수준의 전기회로 시퀀스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대부분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유사한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 이분이 이 문제를 시험 전에 소방기술사 시험 대비해서 본 건 아니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게 되었고 선택해서 합격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는 대부분이 이 문제 기사 수준의 문제인데 전기 전공자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밖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한번 접해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시험 본 회차에서는 건축기계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유사한 문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동학 계산 문제와 아마 덕트 관련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시험 후 학원에서 문제 풀이할 때 강사님이 선택하신 분을 확인해 보니 이분만 선택하셨고 답안지에 많은 내용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워낙 계산이 간단했다고. 그리고 4교시에 순수 소방 분야 문제인 공기유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시험 전에 공기유동과 관련된 관련 식과 내용들이 하나씩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관련성이 이해가 안 되고 교재에도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고 정리를 했답니다.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와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기술했고 그분의 말이 이 문제는 본인이 시험 본 사람 중에 가장 잘 쓰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이분이 합격한 시험에서 본인에게 맞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교시에 큰 실수를 했고 2교시 시험 문제를 보고 크게 좌절해서 시험 도중 시험장에서 탈출하려고 했었습니다. 1교시에 10문제 쓴 줄 알았는 시험 종료 직전에 확인해 보니 9문제만 썼고 2교시에는 실무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는데 이분이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 머리를 쥐어짜서 써봐도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아서 시험장에서 고민만 하다 30분 일찍 나와서 한 생각이 이번 시험은 망쳤다. 밥도 생각이 없고 집에 가야지. 시험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이것도 경험이고 3, 4교시 마무리하고 가야겠다고. 돌이켜보면 이날이 이분에게는 최악의 날이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1, 2교시 시험을 망쳤지만 3, 4교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선택해서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소방 실무 경험이 없는 컴공 전공자였으며 40대까지 관련 업무만 했고 40대 중반에 소방기사 자격증과 실무 경험 없이 기술사를 바로 시작하신 경우입니다. 기사 없이 해도 되는데 면접에서 고생하십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합격권의 분들은 위 내용을 참조해서 현 상황을 잘 판단, 공부 방향과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결승점 앞에서는 힘듭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인 기출문제는 대부분의 시험 응시자가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하나 변별력이 부족해서 합격권의 점수 받기가 노력 대비 상당히 힘들고 점수가 짭니다.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기출은 현재 수준을 잘 유지하고 합격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에 집중할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합격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본인의 상황과 강점 분야를 잘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신규 문제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정된 법규는 기본적으로 출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 교재의 문제는 신규 문제로 출제하지 못합니다. 문제 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학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